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는 달콤한 이야기. 오늘은 바로 우리의 정겨운 간식, 단팥빵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쳐 볼 거예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빵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답니다. 일본에서 시작되어 한국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단팥빵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도 따뜻한 단팥빵 하나가 간절해질 거예요.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저와 함께 단팥빵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먼저 단팥빵의 시작은 멀리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74년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기무라 야스베였습니다. 그는 원래 학급 무사였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했어요. 직업교육센터의 사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우연히 빵 제조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시기였고 빵 역시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처음 들어온 서양 빵들은 일본인의 입맛에는 다소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기무라는 네덜란드 유학생이자 뛰어난 요리사였던 우메키치로부터 빵 제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빵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무려 5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기무라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부네이도라는 빵집을 도쿄 신바시역 근처에 오픈합니다. 당시만 해도 빵집은 흔치 않은 풍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무라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식 빵에서 나는 강한 이스트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이스트 대신 술 누룩을 사용하여 빵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는 중국의 찐빵, 즉 바오즈를 좋아했지만 특유의 이스트 향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술 누룩을 사용하면 발효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설탕도 더 많이 넣어야 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딱딱하고 밋밋했던 유럽 스타일의 빵이 부드럽고 달콤한 일본인의 입맛에 꼭 맞는 단팥빵으로 재탄생한 거예요. 서양에서 들어온 빵이 일본인의 섬세한 입맛에 맞춰 재창조된 이 순간은 단순한 음식의 탄생을 넘어 문화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의 농업학자 나카오 사스케는 단팥빵을 두고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의 아름다운 결합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팥빵은 서양의 제빵 기술과 동양의 팥 앙금, 그리고 일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탄생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콤한 팥 앙금과 푹신한 빵의 조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그럼 이제 일본에서 탄생한 이 단팥빵이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따라가 볼까요? 단팥빵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빵이라는 새로운 음식이 소개되었고 그 중에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단팥빵은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처음에는 특정 계층이나 부유층에서 주로 소비되었지만 점차 대중화되면서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는 정부의 분식장려 정책과 맞물려 단팥빵이 한국빵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밥 대신 빵을 먹는 것이 권장되면서 단팥빵은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사랑받았어요. 학교 앞 빵집에서, 시장 골목에서 출출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함께 단팥빵의 달콤한 맛이 기억될 거예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먹던 단팥빵, 또는 어머님이 시장에서 사다 주시던 따뜻한 단팥빵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한국에는 단팥빵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서 깊은 빵집들도 많습니다. 그중 전북 군산에 있는 이성당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유명하죠. 놀랍게도 이성당은 원래 일본인이 운영하던 화가점이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운영하던 빵집을 해방 후 한국인이 인수하여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팥빵은 단순히 음식의 역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애환과 시대의 변화를 함께 겪어온 상징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단팥빵의 특별한 의미,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단팥빵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며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팥빵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윗면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고 팥 앙금이 살짝 보이도록 구운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둥글게 구워 깨를 솔솔 뿌린 형태죠. 빵집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단팥빵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팥 앙금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은 변형 단팥빵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소한 완두 앙금, 달콤한 고구마 앙금, 밤이 통째로 들어간 밤 단팥빵, 고소한 참깨를 더한 단팥빵 등 그 종류도 무궁무진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팥, 앙금과 부드러운 생크림을 함께 넣어 만든 단팥크림빵이 젊은 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달콤한 팥과 시원하고 고소한 생크림의 조화는 정말 환상적이죠.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단팥빵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단팥빵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MBC에서 단팥빵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단팥빵은 등장인물들의 삶과 사랑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단팥빵은 우리에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추억과 사랑, 그리고 문화를 담은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가끔은 일본의 유명한 캐릭터 도라에몽이 단팥빵을 좋아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도라에몽이 가장 좋아하는 빵은 단팥빵이 아닌 도라야키입니다. 도라야키는 단팥이 들어간 화과자의 일종으로 핫케이크처럼 부드러운 두 장의 빵 사이에 팥 앙금을 넣은 형태예요. 단팥빵과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죠. 하지만 이처럼 팥 앙금이 들어간 달콤한 디저트가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았다는 점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팥빵은 서양에서 건너온 빵이 아시아의 문화와 만나 가장 성공적으로 현지화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서양빵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입맛과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단팥빵.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알고 나니 평범해 보이던 단팥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가끔 단팥빵을 먹을 때마다 이 작은 빵 하나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대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해요. 여러분도 오늘 퇴근길이나 주말에 가까운 빵집에 들러 따뜻한 단팥빵 하나를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달콤함 속에서 저마다의 추억과 함께 단팥빵에 숨겨진 역사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